그럼 디렉팅 하기가 힘들죠. 하기 힘들죠. 경험을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라고 하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22학번이고 아트 디렉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아트 그래픽 아트 디렉터이자 디자이너 켄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작업물 진행하신 계기랑 네네네. 업체나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신 건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 5, 6년 전인데 7년 정도 됐는데 여수 엑스포 당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여수 엑스포와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제 소위 홍보물인 거죠. 여수 엑스포를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작업물이고 거기에 이제 결과물로서 제가 함께 여수랑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물입니다.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나폴레옹 아트워크를 제작을 했어요. 비주얼 디렉터로서 나폴레옹 아트워크를 제작을 해서 NFT라는 그런 미디어에 함께 결합을 해서 또 함께 대중에게 또 선보였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네. 이게 NFT로 발매가 됐던 작품? 네네네. 이용하는 어떤 이런 수단과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NFT가 있었고 조금 새로운 접목이었죠. 그 작품을 어떻게 내보이는 플랫폼이나 형태 같은데 크게 제한이 없잖아요. 미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3D적인 2D 작품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이외에 모션 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3D도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지? 협업을 하거나 콜라보 작업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미디어 팀이 있고 영상이나 편집팀이 이제 같이 함께 붙어서 그 말 그대로 콜라보를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 3D 아트 쪽으로 많이 산업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그와 동시에 대항마로 이제 AI도 굉장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의 그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AI 아트를 반대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되게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런 현 산업 상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 포지션을 잡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나아가야지 AI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혹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배척하고 싶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나름의 좀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흐름이고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준비하는 건 각자의 몫이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미래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이미 겪고 있고 겪어왔던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이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처음에 다들 우려하다가 네. 완전 다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폰트나 색깔이나 사물 같은 거 배치를 할 때 어쨌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요. 하실 때 그 기준이 있으신지 판단 기준이 아니면 순전히 개인의 감각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상업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수용을 하면서 한 곳에 이렇게 녹아내리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인데 당연히 저의 색깔도 들어가야만 여러 분들의 어떤 의견과 그런 것들을 함께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켄지님의 어떤 스타일은 고수하시되 어쨌든 네네네. 협업이니까 의사결정 그렇죠.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규합되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작품이 또 있는지 네,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공부를 미국에서 해서 그런지 미국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게 많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미국 스타일은 자극적이고 조금 비비드하고 우리가 뭐 팝아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프로파간다 느낌. 네, 막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저는 이제 스컬 아트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인데 제 성향이랑 기호가 많이 좀 들어간 작품들이겠죠 아무래도. 성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네. 궁금한 건데 자신만의 색이 되게 강하시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장학금을 봤을 때. 네네. 그렇게 자기만의 입체적인 색깔이나 취향 같은 거를 좀 찾아 나가시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내가 딱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꼽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 취향이 생기고 그런 것 생긴 같아요. 대로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그런 스타일이 것 같아요. 나오는.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럼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작업했던 건데 아, 그러시구나. 주제는 환경? 환경일 네. 수도 있고 음. 그 큰 메타적 어떤 주제를 정하고 사실 작업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와인 글래스 잔에 바다를 담아보면 좀 이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방향성이 없이 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커리어 초반부터 그 아트 디렉팅 그런 디렉팅 하기가 힘들죠. 힘들죠. 자기 분야를 정할 때 있어서 그리고 커리어를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아트 디렉팅이라는 종착지에 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멀티 능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멀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아트 디렉터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풀이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20대에 하는 모든 경험들은 사실은 30대 자산이 되거든요. 민우 씨께 저는 20대는 정말 많은 것까지 해보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경험까지 해보면 정말 아트 디렉터로서의 정말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네. 디렉팅 능력에는 분야를 제한하지 말고 그럼요. 다양한 경험이 자산이 되니까. 네, 그럼요. 20대는 풍부하고 조금 무모한 도전, 무모한 경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경험이 30대 자산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켄지님께서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해오던 행동, 뭐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지금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20대 저는 통틀어서 여행만 했던 것 같아요. 여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행으로서 얻어지는 그런 영감들이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방대한 경험과 자산의 큰 그럼요. 축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네네.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거 되겠죠. 좋네요. 내가 원하는 이 접점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 나가다 보면 이 하나의 여행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내가 집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그리고 약간만 시각을 달리해서 여행 가면 그전 여행은 사실 또 굉장히 다른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소비주의적인 여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경험주의적인 측면에서 여행은 진짜 좋은 거 그럼요. 경험을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20대는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 용서될 수 있는 시기다.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높고 더 멀리 좀 나가보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보시면 30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20대들을 20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 분야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의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켄지님은 특히나 제가 나아가고 싶은 분야에 먼저 계신 분이고 또 되게 저랑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되게 비슷하신 분이라고 좀 느껴서 되게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고 유익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성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작지만 큰 또 중요한 실마리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